자, 이번에 보실 거는 이제 다각도 얼굴이라 그래가지고 샘플 보시면 이런 거. 정면 얼굴이긴 한데 측면까지 한꺼번에 같이 디자인을. 또 어떤 경우는 저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가장 큰 이제 관건입니다. 아트웍이라고 하는 것 개념은 뭔가 조금 평범한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뭔가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중에 이런 얼굴 표현도 한번 포함시켜 보자라는 거죠. 자, 제가 드린 자료는 여기 실습이라고 하는 폴더에 보시면 두 개의 얼굴 유명인을 담아 주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아이가 바로 여기 있는 배우죠. 뭐 원체 유명한 배우니까 이게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자, 이 배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포토샵을 일단 띄워줘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냥 만드실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가급적 원본 카피해라 있지 않으셨겠죠? 자, 어딜 기준으로 배치할 것인가, 뭐 파일을 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할 것인가. 일단은 그냥 가운데 놓고 할게요. 자, 완벽한 가운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큰 사람 얼굴 위주로 하든 작은 사람 얼굴 위주로 하든 그건 관계없지만 어디를 보든 간에 일단 뭐가 필요하냐? 상단. 그 다음에 요 눈썹, 코, 뭐 콧등을 가든 코끝은 어딘지, 그 다음에 입술, 뭐 턱,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정면과 측면이 맞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왼쪽 사람 얼굴로 하기엔 너무 그렇다 그러면 오른쪽 사람 얼굴 기준 아니면 뭐 중간선을 양쪽 다 옮겨서 맞추시든지 어쨌든 기준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 얼굴은 같은 사람이니까 자 일단은 하나를 카피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별도로 따로 하나를 카피합니다. 자, 양쪽 두 개를 카피를 했고요. 그럼 또 뒤엔 아무것도 없어야 여러분 작업하기 좀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뭐 편한 색깔 검은색으로 가시든 흰색으로 가시든 색깔을 하나 칠해줍니다. 자, 뒤에 깔아주시면 되겠죠. 자, 벽에 깔아 놓으시고 자, 이름 바꾸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작업하실 때마다 레이어의 이름은 항상 쓰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 꼭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얼굴부터 가죠. 왼쪽에 있는 프론트 쭉 가져와서 정 가운데를 맞추시든 약간 옮기든 일단 맞춰줍니다. 자, 불필요한 이미지들이 조금 보인다 싶은 것들은 살짝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후에 좀 더 바꾸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면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일부러 앞으로 뺐어요. 레이어를. 자, 겹쳐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퍼시티 투명도에서 자, 색깔 좀 바꿀까요? 자, 투명도에서 약간 반투명하게 하시면 뒤에 얼굴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죠? 자, 레이어에서 오퍼시티를 조금 낮춘 다음에 사이드라 써있는 이 레이어를 그대로 일단은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자, 라인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측면이 보이고 뒤에 거는 왼쪽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오면 되겠죠. 얼추. 딱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어느 거 가이드 기준 할 거냐. 그럼 뒤에 있는 얼굴은 조금 더 움직여줘야겠죠. 사실은. 자, 하지만 아직 사이즈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사이드라고 하는 레이어를 조정할 겁니다. 컨트롤 T 해서 일단은 찌그러뜨리는 거 이런 것도 과거 좀 배제를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Shift 눌러서 그대로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윗부분은 맞는지 턱 아랫부분은 맞아떨어져 있는지 자 그러면서 코랑 귀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떨어지게 됐는지 하나하나 늘리면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러고 나서 봤더니 뭐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위를 맞췄더니 눈썹이 올라가 있네요. 그쵸? 자, 거의 이렇게 보면 눈썹이 요 라인을 제가 맞췄거든요. 눈썹에 맞춰서 코 맞춰서 그럼 위가 조금 안 맞고요. 반대로 턱이 또 안 맞습니다. 맞추셔야 돼요. 사진이 정면이라고 했지만 완전 정면이 아니라 뭐 살짝 턱을 내렸다던가 했을 수도 있고요. 측면이라고 하지만 안 맞는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조정을 해주셔야겠죠. 이제 컨트롤 T에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을 좀 늘리거나 위아래로 아래도 턱을 조금 더 조정한다던가 일단 위아래로만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눈썹과 코까지는 되지만 나머지 조정이 잘 되지 않는군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에서 전체적인 조금씩 뭔가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이 트랜스폼 안에 들어있는 에디트의 메뉴 에디트의 트랜스폼 내부에 있는 기능 중에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워브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워 말고도 다른 게 있죠. 자, 워브를 이용해서 자, 정확하게 딱 잡는 게 아니라 위쪽 부분 어디를 잡고 쓱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잡은 부위가 늘어납니다. 그때 밸런스에 맞춰야 되니까 주변을 스쳐서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코 부분도, 눈도 자, 조금 더 조정을 하셔야겠죠.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시면 전체적으로 위치를 이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코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렇게 쉽지 않아요.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리고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진도 조정을 조금 하셔야 아마 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합성을 하실 때에는, 일단은 어색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자연스럽게. 분명히 위치나 형태도 좀 뜯어 고쳤거든요. 뜯어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더 이쁘게 하실 수 있으면 조정하시고, 자, 머리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은 좀 외계인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올 것 같아서 밸런스 좀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자, 실제로 해놓고 봤더니 눈썹이나 코, 뼈 있는 부분, 코끝에 입술, 턱까지는 그래도 맞췄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위에 머리는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셔도 되지만 정면에 있는 얼굴을 이 부분을 좀 줄여도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정면으로 얼고 있는 샷에서 머리끝이 어딘가 보시면 이 직선이든 아니든 뭐 대충 이 정도 R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그 R 정도로 맞춰서 R값에 의해 맞춰서 또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T로 그냥 하시면 전체적으로 또 찌그러져서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웍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살짝 끌어내려 주셔야겠죠. 아니면 영역을 잡아가지고 내리시던가. 그래서 윗부분에만 자, 이쪽도 쓱, 자, 가운데도 자, 어느 정도만 되게끔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우 자체의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되지 않게끔 최대한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면샷은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런 느낌은 잠깐 차이가 나고요. 측면샷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좀 차이가 아예 안 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를 보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론트 정면에 있는 것과 사이드에 있는 것을 겹쳐서 둘 중에 하나 뭐가 앞에 오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이드를 그냥 앞에 빼놓은 거고 뭐 정면이 앞에 오든 그건 관계가 없고요. 가이드라인에서 일부 또 조정을 한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정을 하십시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아이를 눈썹 위치 한 번 더 확인, 코 확인 해주시고 너무 아래로 내려간 것 같다 하시면 약간 끌어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밑에 또 다시 보정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측면도 얼굴 딱 갖다 대고 배치를 해서 이제 앞에 있는 아이를
움직여서 지금 반투명에 지금 해놨는데 자 보이실 거예요. 정면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눈 있죠? 눈을 서로 맞춰줍니다. 자, 눈 부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요 눈자리를 그러면 쓱 보이는 요 라인 따라서 코나 요런 내용들이 쓱 보일 겁니다. 입술도 좀 보일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왼쪽으로 가기는 했죠. 나중에 일단 또 고정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추가 수정을 합니다. 수면도를 완전하게 100% 놓게 하고 오른쪽 정면에서 오른쪽 부분이 좀 안 보이면 더 보기 쉬우니까 일단 일부만이라도 살짝 감춰주세요. 이만큼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감춰놓고 시작하십시오. 자, 그리고 측면샷에서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레이어 마스크 사용하실 때는 지우개 툴 가지고 흰색, 검은색 교차해 쓰시면 된다. 자, 말씀드렸고요. 사실 지우개 툴뿐이 아니라 모든 툴을 관계없이 흰색과 검은색을 이용해 쓰시면 돼요. 단 지우개 툴은 말 그대로 지울 거기 때문에 흰색 놓고 쓰시고 나머지는 반대 색깔입니다. 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열심히 지우면 되겠죠. 자, 벌써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를 좀 줄이기 시작해서 살려야 되는 부분과 지워야 되는 부분들을 조정을 합니다. 자, 눈은 당연히 정면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면서 어느 부분을 살리고 지울 것인지 맞춰주셔야죠. 입술 같은 경우는 정면인 듯 측면의 느낌을 나야 되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측면 하나만 잘해도 나머지 손대는 게 매우 쉬워지죠.
자, 그리고 어떻게 얼굴을 배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판가름이 돼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다 됐네요. 자, 뭐 뒤에 얼굴도 만들고 하면 더 좋겠지만 특별하게 건드릴 게 없어서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해당한 요령을 조금 익혀보셨다면 또 완성이 혹시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다른 인물도 하나 있죠. 이분 해보십시오. 이분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일단 배경 색깔이 둘이 다르다는 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죠. 자, 만약에 지금 하신 게 확인은 했는데 밑에 얼굴과 앞에 있는 얼굴의 색깔이 좀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톤 보정을 서로 컬러를 뭐 앞에 거 따로 색깔 맞추고 뒤에 거 색깔 맞추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쉽게 하는 방법 중에는 여기 해당하는 컬러를 통째로 회색 톤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뭐 물론은 아예 직접 이미지 자체를 각각 컬러 휴 앤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회색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컬러 모드 전체를 그레이스케일, 회색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근데 둘 다 원본을 훼손하거나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나는 일단은 회색 톤으로 바꿔놓고 나중에 바꿀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사실 이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만 맨 위에다가 패널을 꺼내십시오. 자, 패널 중에 어드저스트먼트 컬러와 관련된 설정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요 동그라미에 반 잘라 먹은 얘죠. 요 아이 중에 휴 앤 세츄레이션이라고 했던 기능 두 번째 라인에 첫 번째 있습니다. 요 아이를 누르면 휴 앤 세츄레이션이 먹습니다. 빈 레이어를 일부러 하라고 했던 이유는 잘못 건드리면 다른 거 지워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우는 거 아닙니다 라고 확인하시라고 일부러 했던 거예요. 여기서 채도를 떨어뜨리시면 어지간해서 다 먹습니다. 정말로 톤 보정이 안 맞으면 하나하나 건드려야 되긴 하지만 위에 있는 레이어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것 전부 다 한 번에 바꾸는 네, 효과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보실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합성하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처럼 마스크 이용해서 일부가 지워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레이 톤으로 조정해서 좀 맞추는 것도 맞습니다만 완전한 그레이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컬러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일부 조정해서 이렇게 뭔가 좀 날아가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보시면 자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을 자연화시키는 이런 어떤 형상화시킨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이 뭔가 날아가고 표출하고 싶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사람 자체만 따서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연하고 약간 일체화 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어서 그런 느낌을 한번 빼봤고요. 뭐 꼭 이 그림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하셔도 되니까 샘플링 보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죠. 자, 파일에서 new 해가지고 자, 1920에 1080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배경화면에 이런 거 쓰시는 분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규격을 해보았고요. 자, RGB 컬러로 할게요. 그래 색감 모드 큰 불편함 없이 가실 테니까. 자, 해서 생성 버튼 누를 건데 아트보드 필요 없으니까 해제하고 가시고 아트보드 만약에 체크를 하고 하셨다면은 그냥 Shift Ctrl E 누르시면 아트보드 레이어가 한 장이 그냥 기본 레이어로 바뀝니다. 뭐 어찌 하시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 만약 아트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눌러서 New 아트보드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없는 아트보드가 없는 아이를 강제로 아트보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자, 1, 2, 3, 4를 제가 일부러 놓은 이유가 첫 번째 요 세 개 갖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가지고 해보세요. 뭐 세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따가지고 그다음 네 번째는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첫 번째 거 이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사람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소스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은 스마트 오브젝트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를 막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대로 가져가실 거라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별도로 따로 빼서 전혀 다른 파일로 빼서 이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컨트롤 T 조절을 해서 적당하게 크기를 맞추시면 되죠. 하늘로 날아가는 이미지까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배경은 조금 이렇게 일부만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샘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공간이 위가 좀 높아야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위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이즈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본 이미지를 가급적 줄인 상태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바꾸시면 되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시면 자, 이미지 사이즈 현재 들어있는 아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는 뒤에 있는 캔버스 크기가 비율적으로 움직이는 아이죠. 안에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다면 이미지가 찌그러지거나 같이 늘어나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아이는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라 캔버스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캔버스 사이즈 자,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고 칠게요. 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몰라서 한번 더 알려드려요. 자,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고 칠게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바꾸면 자, 여기서 뭐 1024 하면 같이 바뀌어요. 가로 비율, 세로 비율이. 근데 이거 가로, 세로 비율 따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왼쪽에는 자문세를 풀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80에 1280 하면 가로, 세로가 바뀌면서 왼쪽 이미지 보시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찌그러지게 됩니다. 오케이 눌러보시면 찌그러져요.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이즈를 바꿔야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틀만 종이만 바꾸는 개념이라면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라 캔버스 사이즈예요. 뭐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GTK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포토샵 파일 PSD 저장하고 JP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출용으로 PSD 해상도 낮출 때 얘를 10분의 1로 줄인 다음에 제출할 때 많이 쓰시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가로 세로를 강제로 바꾸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자, 캔버스 사이즈에서 현재 1920인데 높이도 192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1920 쓰시면 돼요. 자, 메뉴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로 간 거고요. 이때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건 가운데 기준으로 늘어날 거냐, 위를 기준으로 늘어날 거냐, 아래 기준으로 늘어날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할 거냐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이 그대로 있고 뭔가 처리가 되겠죠. 웹에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왼쪽 상단을 체크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왼쪽 상단이나 가운데.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그냥 이런 작업할 때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할 때는 가운데를 체크하시고 가는 경우가 많겠죠.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 확인하시고 OK 누를게요. 자, 그러면 저는 가운데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 공백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배경 밝게 보는 용이니까 늘려서 맞춰주고요. 안에 제가 불러온 이미지는 요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지우고 다시 쓰셔야죠. 이유는 이 상태에서 늘리면 약간 늘리는 거는 몰라도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라면 이미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이 큰 게 있는데 뭐하러 굳이 저런 걸 쓰겠습니까? 다시 불러와서 사이즈 조절해서 맞추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상단에 새가 날아가는 공간이 좀 나오겠죠. 중간 저장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사이즈를 1920에 1920으로 맞추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간에 사이즈를 바꿀 때는 에디트에 옆에 있군요. 자, 이미지에 캔버스 사이즈를 써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안에 내용물들의 이미지가 사이즈 변경할 때 작은 거를 키우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가급적이면 큰 거를 가져와서 재수정해라. 자, 여기까지 됐으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틀은 회색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색 느낌을 바꿔야겠죠. 근데 전체가 전부 다 회색이 아니기 때문에 컬러 모드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컬러가 들어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설명 중간에 했죠.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는 패널을 이용해라. 어드저스트먼트라는 패널을 이용해서 휴 앤 세츄레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죠.
누르면 컬러 설정하는 색상 채도 명도를 설정하는 레이어가 생깁니다. 해당하는 레이어에 아래에 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 이미지 하나만 쓸 거면 그대로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패널이 있죠. 이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패널에서 채도를 이렇게 낮추시면 됩니다. 그럼 원본은 전혀 훼손하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컬러 모드만 변경이 됩니다. 자, 추가적인 보정을 더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느낌은 도시입니다. 도시를 집어넣어 줘야겠죠. 소스에서 도시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찬가지 다이렉트로 가져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아이를 그대로 가져와서 컨트롤 T 사이즈 조절하겠습니다. 한 번에 빵 하고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큰 듯한 느낌으로 배치를 해놓고, 자, 실제로 이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럼 투명도를 살짝 낮춰서, 자, 레이어의 투명도를 낮춰서 사람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맞출지를 조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중간을 뚫어서,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뚫어서 새가 날아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자, 일일이 다 지워도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한 가지 모드를 더 걸어 봅니다. 바로 블렌드 모드. 레이어에서 노멀이라고 써있는, 바로 위에 노멀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많은 효과들이 써있죠. 이걸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데, 블렌드 모드란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 효과들과 겹친 상태에서 어떠한 작용을 해가지고 처리가 되는 거죠. 컬러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튼이라는 얘기는 밝은 색깔 위주로 표현해라. 이외에도 다른 효과들을 더 볼 수가 있고요. 꼭 이게 아니어도 여러분들 직접 할 수 있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으로도 매우 효과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끝내는 것보다는, 자, 도시 위치를 조금 더 조정을 하고요. 아래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지우고, 또 마찬가지 얘는 흑백에서 컬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일부를 지우는 건 다행히 뒤에 있는 이 사진이 흰색과 컬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준 상태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아래쪽에 일부 필요 없는 사진이 아닌, 사진 사람이 아닌 일부는 적용이 안 되게끔 지우개 툴을 가지고 바깥 부분은 조금 지워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자체만 처리가 되는 느낌이 더 잘 나옵니다. 물론 한 올 한 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세심하게 하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자, 여기까지 되신 상황에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끄고요. 자,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빈 레이어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단색 칠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이때 단축키로도 알고 있지만 툴 중에서는 페인트 버킷 툴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페인트 버킷 툴로 툭 찍으면 되니까. 자, 그때 이곳에 보면 그라디언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보시면 바로 보이죠? 단축키는 다 G이기 때문에 Shift G, Shift G, Shift G 계속 바뀝니다. 선택하시면 이 아이를 기준으로 상단에 컬러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직접 컬러 스펙트럼을 클릭을 해서 색깔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 자, 일러스트 입력을 해보신 분들은 컬러와 투명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포토샵을 써보신 분들은 아래는 컬러, 위에가 투명도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때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건데요. 저는 아래는 흰색을, 또 하나는 검정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백그라운드 컬러 검정 색깔을, 위에는 둘 모두 100%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왼쪽 거든 오른쪽 거든. 다이아몬드는 수치의 위치를 비교하는 건데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 50%로 맞춰 놓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자, OK 누르시면 가장 기본이 형태로 잡힐 거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색깔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가 칠을 할 때 한쪽 방향으로, 리니어 방향으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칠을 할 수도 있고요. 쓱. 그렇죠? 또 두 번째,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위에 리버스라는 아이콘을 이때 누르면 색깔을 뒤집어서 칠할 수 있죠. 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상단에 리버스 체크하시면 똑같이 당겨도 색깔을 반대로 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향을, 각도를 돌려서 칠하는 거죠. 마찬가지 리버스는 반대 방향으로. 네 번째는 중심에서부터 퍼지는 거고, 마지막 거는 다이아몬드형으로. 이건 한두 번 설명드리면 다 알아요. 옆에는 모드, 블렌드 모드 있다는 거. 포토샵의 대부분 기능들은 블렌드 모드가 거의 같이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그라디언트 기능은 첫 번째 거 리니어 이용해서 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면에 들어있는 색깔 아무거나 칠해 볼게요. 일단은 자, 빨간색을 일부러 칠했고요. 이 레이어를 레이어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라디언트 툴을 컬러를 흰색과 검은색으로 지정해 놓은 이 상태에서 칠을 해보시면 보이십니까? 색깔은 그대로 있고요. 뒤에 오는 레이어 마스크가 그라데이션으로 먹어요. GTQ 같은 경우는 뭐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로 방향 흐릿하게 이거 이해하는 거죠. 자, 레이어 마스크는 사실은 지우개 툴뿐이 아니라 도장 툴, 힐링 브러쉬, 브러쉬 뭐 다 먹어요. 심지어 이런 것 다치 번 이런 것도 다 먹어요. 흰색과 검은색만 지정할 수 있다면 상관없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보여드린 거고. 그럼 왜 이걸 제가 보여드렸냐면, 자, 밑에 쪽에도 제가 컬러를 회색 톤으로 바꾼 적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도시를 라이트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 이 도시를 아까 보셨던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어드저스트먼트를 걸어서 어드저스트먼트를 걸어요. 어드저스트먼트를 건 다음에 회색 톤을 낮추면 회색으로 뜨겠죠. 이 상태에서 이쪽 잘 보시면 옆에 칸이 하나 더 있어요. 처음부터 레이어 마스크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얘를 방금 전에 보셨던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그어주시면 보이시나요? 색깔을 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지우셔도 돼요. 직접 지우셔도 되지만 이렇게 회색에서부터 컬러로 가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를 담아주면 밑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 레이어 두 개 사이만 걸리겠죠. 그러면 아까 있던 라이트 그리고 내용을 다 채워놓으면 아래는 회색인데 올라가면서 컬러로 바뀌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를 조금 지워가면서 좀 부드럽게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 없어 보이는 건물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모든 건물들이 다 마음에 드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도 지워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다기보다 흰색을 칠할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새가 있죠. 새도 가져옵니다. 자, 새도 가져오려고 놓고 보니까 색깔도 있고 이거 언제 닿다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약간 색상을 좀 왜곡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가능하다면 마스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잡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로 된다면. 만약에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까지 온다면 우리는 컬러를 커브나 레벨, 브라이트 어떤 거 사용하셔도 관계없고요. 편하신 걸 이용해서 커브를 할게요. 쭉 당기거나 반대로 쭉 밀어줘서 무엇을? 새만 유달리 더 진하게 보이게끔 약간의 왜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식의 왜곡을 조금 더 하시면 혹시라도 새를 따기가 좀 불편할 때 더 눈에 잘 띄니까 더 처리하기가 쉽겠죠. 자, 겸사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술봉 말고요. 상단에 셀렉트에 보시면 컬러 레인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컬러 레인지. 자, 컬러 레인지라고 하는 아이는요. 여러분이 지정한 어떤 컬러만큼을 선택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필요한 컬러를 직접 이렇게 하면 이 파란색 부분만 선택하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아이들은 색상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전 요것만 할게요. 샘플 컬러들. 샘플 컬러를 선택하시고 여기 아래쪽에 스포이드가 있죠. 첫 번째를 선택하고 제일 진한 부분 클릭해 볼게요. 띡. 요만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옆에 플러스 누르고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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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점점 들어옵니다. 점점 하얘지고 있죠? 네, 이만큼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론 여기 퍼지를 눌러서 범위를 더 이렇게 다이렉트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뭐 하는 거냐? 요 새도 몸에 흰색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OK를 딱 누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범위를 따는 기능이에요. 그럼 새 부분만 바깥이 아니라 안쪽만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추가 Shift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낼 수가 있겠죠. 이 새는 조금 쓰기가 아쉽기는 한데 이런 기능 활용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너무 많기 때문에 딱 요만큼만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색깔이 비슷한 것들 가진 것들을 약간 반투명 형태가 될 때까지 그냥 알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감 톤을 맞춰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컬러 레인지가. 그래서 엠블럼이나 이런 걸 따가지고 효과 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내가 따야 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따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새가 조금 어색하다 그러면 새도 약간 투명하게 해주면 되겠죠. 다양한 효과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이펙트 같은 거 이제 추가로 주어서 나머지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